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를 처음에 제도화시켰던 국제연구기관의 모 연구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넘게 사회 서비스가 뭐냐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데피니션을 내린 게 대면 서비스다 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사회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여태까지 정책을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게 다 무너졌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복지의 컨트롤 타워라는 말은 저는 공공역에서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쓰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는 별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공공재 영역이고요. 하나가 공유재 영역이겠죠.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최종 책임기관이죠.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컨트롤 타워는 공공영역, 사회보장급여의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게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선출직,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 대의기구가 행정부를 나중에 구성을 할 때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장을 뽑잖아요. 잘 못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의 공공의 사회보장급여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영역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역 재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지역 위기들을 좀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민간 영역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많고, 여기서 사회적 실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회적 실험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질문이 또 하나가 연대잖아요. 그럼 연대는 누가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대라는 건 조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3명만 모이면, 또는 2명, 두 집단만 모여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혁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금 지역복지 운동단체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역복지 운동단체들한테 기대하기는 너무 많이 힘이 들 것 같고, 다양한 지역 내에 있는 민간 기관들 간의 일단 네트워크, 협력경제,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그거는 바운더리가 너무 명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구성하는 그런 협동의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회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만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에 지금 자격증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많으니 사회복지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전자의 이유는 왜냐면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즘에는 사실 문제 해결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지식 전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사회복지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교육개혁이 어떤 식이냐면, 여러 가지 학문들을 융합하는 걸 넘어서 요즘에는 다 쪼개요. 쪼개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학점도 요즘에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대학들이요, 전공학점 따는데 30학점, 36학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51학점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복수 전공을 할 수가 학기가 어려워요. 사회복지만 해야 되니까. 예.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교육이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복합해서 나온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실업은 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교육은 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문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실업과 교육과 문화가 사실 가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요즘 또 다시 들어오는 것이 기술 영역입니다. 근데 기술도 모르고, 실업, 노동도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내가 가족 복지만 잘 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저는 많은 사회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것들 고등학생들 하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교육협의회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도 그것이 사회복지 보수교육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다양한 학문적, 융합적, 초융합적 그런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그런데 유튜브에도 많고요. 곳곳에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 주도형 학습 동아리 또는 학습 조직 이런 것들을 기관 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책 모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곳곳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모여서 우리 책 모임 같이 하자 이런 모임들이요. 교수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주거 공부하자. 그러면 한 10명 모여요. 그래서 한 2, 3년 주거 공부 같이 해. 사회복지 책 안 보고요. 정말 주거 책들만 봐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학습 조직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